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젠슨 황 티핑 포인트. 엔비디아 주가가 밤사이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 발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AI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네, 지금 엔비디아가 세계 경제에 특히 정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earning surprise다, 예상보다도 좋다 해서 earning surprise라는 의견이 일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젠슨 황이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키워드 한마디, 이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가 완전히 판을 바꾸는 아주 쇼킹한 뉴스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네. 말로만 티핑 포인트라고 한 것이 아니라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는 근거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티핑 포인트가 뭐냐? 자, 흔히 터닝 포인트하고 유사해서 좀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터닝 포인트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인하를 한다, 이런 것을 터닝 포인트, 피벗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고요. 티핑 포인트는 그와는 좀 많이 다른 개념이죠. 오랫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만사가 공부를 굉장히 수십 년간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말문이 트이고 어떤 로직이 보이기 시작해서 성적이 펑펑 오르는,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노력의 결과가 한순간에 폭발한다. 이런 것을 경영학에서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자, 티핑이란 게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팔씨름 같은 걸 할 때 보통 웬만한 실력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한동안 팽팽하게, 누가 이길지 모르게 팽팽하게 어떤 기세 싸움을 하다가 한쪽에서 이제 완전히 대세 상승할 때, 오른손이 왼쪽 손을 넘었을 때, 그럴 때를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티핑 포인트가 한번 되면 완전히 이제 대세가 굳어졌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젠슨 황이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한 그 근거는, 젠슨 황이 이례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수요처, 엔비디아에 우리한테 좀 이 GPU를 팔아라 라고 요청한 곳이 그동안에는 오픈 AI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회사 정도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제는 각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자그마한 어떤 고아원에서조차도 이 GPU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 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이 GPU는 그냥 생산 시설만 늘리기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팔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AI가 대세다, 이제 AI가 세상을 바꾸는, AI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 발언이 어떤 이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촉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나온 초기에는 상당히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랐고, 기록 정규장에 와서는 16.4%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떨어졌던, 이른바 공포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도 다 만회하고 다시
엔비디아가 2차 폭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젠슨 황의 컨퍼런스 콜 굉장히 한번 다시 돌려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젠슨 황이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티핑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AI가 대세다라는 그런 기조 속에서도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하소연도 좀 털어놨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급 제품 팔지 말라고 그래서 좀 저급 제품을 내놨는데 그 저급 제품은 중국보다 더 못해서 중국 회사보다 못해서 그게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미중 무역 갈등은 전쟁은 하더라도 이 반도체 문제는 좀 해결해 줬으면 한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경쟁사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생산 시설을 늘리면은 생산 과잉에 의한 그런 어떤 이른바 캐즘의 덫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젠슨 황의 티핑 포인트 발언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AI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라는 회사, 반도체 회사의 장단기 주가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또는 전 세계의 산업 상황, 전 세계의 경제 판도 변화와 관련해서 이 젠슨 황의 티핑 포인트 발언은 매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러먼도 선전포고,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의 발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박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업계가 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주도권을 한국과 대만에서 이제 미국으로 뺏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정치인들이나 이 장차관들, 고위공직자들은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그렇죠. 르몬도라는 미국 상무장관, 저분이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 출신의 정치인 출신의 지금 상무장관입니다. 중국 가서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판을 뜨기도 했던 매우 강성 장관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분이 실리콘밸리에 나타나서 자, 실리콘을 실리콘밸리에 돌려줍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그 하나의 지명 이름인데 실리콘밸리라는 행정 명칭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일대가 약간 움푹 파진 데가 있어서 그곳을 갖다가 속칭 실리콘밸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은 실리콘밸리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실리콘 반도체 산업은 대만과 한국으로 판도가 넘어가고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에 가져와야 된다. 자, 그동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서 동맹이다. 그리고 반도체에 관해서 좀 동맹하자. 치포 동맹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속내가 이제 드러나온 겁니다. 한국과 대만이 장악하고 있는 거 뺏어와서 다시 실리콘밸리, 실리콘이 있는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인텔을 노골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지금 모습을 취했거든요. 특히 인텔 이 행사에서는 미국을 어떤가는 반도체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텔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특히 그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지원이 나와 있는 칩스법 1단계 칩스법으로 부족하다면 제2의 칩스법도 제정을 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실리콘이 실리콘밸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아주 본격적인 조처를 하겠다. 물론 미국 정치인이고 미국 장관이기 때문에 미국 산업을 얘기하는 거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서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레토릭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에 앞장서서 우리의 희생까지 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 삼성전자는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업계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삼성전자 뉴스가 지금 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윈텔 연합, 윈도우로 대변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손을 잡았습니다. 1.8나노급 공정에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앞서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굉장한 위기감이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이 폭발적인 수요, 그 산업의 중심으로 등장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독점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윈텔 동맹인데요. 위는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텔은 인텔인데요. 사실 컴퓨터 시대가, PC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기계를 만드는 컴퓨터 하드웨어도 있지만 그 하드웨어를 여는 윈도우라는 어떤 이 앱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윈도우 앱이 없을 때 저희들은 도스 명령어를 직접 치면서 들어갔는데 그랬죠.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그런데 윈도우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인텔과 담합을 해서 그러니까 윈도우를 구동할 수 있는 최적의 CPU를 인텔이 만들기로 하고 둘이가 회사를 같은 그 정보와 같은 체계를 공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지 않는 다른 많은 회사들은 또 다른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됐는데 당시에 인텔이 워낙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무릎을 꿇고 반도체 회사들도 인텔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이게 한 20년 갔어요. 그러다가 이 인텔이 자신들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앱을 만들겠다, 리눅스 체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동맹이 깨졌는데요. 이것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나델라가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에게 필요한 반도체, GPU 반도체를 인텔이 새로 만든 이번에 파운드리 공장을 통해서 생산하도록 한다. 이미 동맹은 시작됐다. 그 동맹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오픈 AI, 올트만의 오픈 AI까지 포함한 네. 더 강력해진 윈텔 동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동맹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TJ 동맹, 타이완, 재팬, 일본, TJ 동맹. 일본이 자국 내 짓고 있는 TSMC에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지금 반도체 칩포 동맹이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또 나머지 칩포 동맹 중 일본과 대만은 이른바 TJ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오카 등의 TJ가 그러니까 TSMC가 대대적인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 자본이 들어가서 합작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한때 반도체 1위였습니다만은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자체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이른바 소부장 쪽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생산 파운드리의 1위인 TSMC와 뭉쳐서 일본과 대만이 반도체 굴기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네. 결국 반도체 칩포 동맹 중에 한국만 빼고 일본, 대만, 미국은 각자 동맹군을 형성하고 있다. 자, 한국은 뭐냐? 그런 면에서
어제 주가도 엔비디아 폭풍에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대폭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만 거의 보합 수준이었더랬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머릿속에 뭔가가 있겠죠. 이렇게 발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7인의 사무라이. 어제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게 이른바 사무라이, 7인의 사무라이라는 별명이 붙은 종목들인데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미국의 M7이란 매그니피센트 세븐, 요즘 뜨고 있는 전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영화 7인의 사무라이를 미국에서 번안을 했고 그 번안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원조,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원조는 일본에 있다 그러면서 7개 기업을 꼽았습니다. 네. 여기에 엄청난 돈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도쿄 증시도 폭발했는데요. 이 안에 스크린 홀딩스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로닉 디스크 다 반도체 관련 회사들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회사고 최근에 TSMC와 합작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는 TJ 동맹의 주도자가 바로 토요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세판짜기로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갑자기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게 일본 경제가 좋아서 증시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의 증시에서 자금이 유출돼서 일본으로 유입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 아주 상황? 좋은 지적이신데요. 둘 다입니다. 일본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으로 일본의 기업들의 수출 생산성이 급격히 좋아지는 거 거기다가 주마 가편격으로 일본 사무라이 세븐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M7 지정 이게 가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젠슨 황 티핑 포인트, 러먼도 선전포고, 윈텔 연합, 반도체 TJ 동맹, 그리고 7인의 사무라이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